기준금리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는 13개월 만인 올해 7월 시장의 예상을 깨고 0.25%포인트 인하됐으며 이후 두 달째 동결 중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향후 경제정책 대응 방향을 지켜보자는 판단이 주된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유로 안정화기구, 즉 ESM 집행정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다음 달 초 7천억 유로 규모의 금융위기 방화벽을 세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만 ESM 재원에서 독일의 분담금은 현재 수준인 1,900억 유로로 제한되며 분담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선 독일의 연방 하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애플의 첫 4인치 스마트폰인 아이폰 5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액정 크기는 세로의 길이를 늘려 기존 3.5인치보다 커졌으며 더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LTE망도 지원하는데 국내에서도 LTE를 탑재한 아이폰 5를 올 연말쯤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 5천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8.5에서 12.5%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번 방안으로 약 15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1인당 1,350만 원가량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조건부 합헌 결정, 이것이 시장의 추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믿으셨나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시장이 조금은 오늘까지도 주춤합니다. 마치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을 연상케 하는 관망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선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망세가 짙은 이유는 바로 오늘 밤에 있을 미국 FOMC 두 번째 날 회의 결과를 보자는 세력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애플 아이폰 5가 출시됐는데도 관련 부품주의 희비도 좀 엇갈리고 있고요. 또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 금리 인하 컨센서스를 깨고 동결하는 등 시장은 참 알 수 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 여파는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시장의 오늘 가장 큰 변수인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것을 잘 넘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오히려 소폭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되면서 좀 잠잠한 편인데 언제나 내 마녀는 막판에 심수를 부리는 경향이 있지요. 막판까지 잘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혹시 막판에 빠지면 매수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가 대응법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시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연구위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독일 헌재 ESM 합헌 결정 이후 과제는 베일 벗은 아이폰 5 국내 IT 기업의 영향은 오늘 밤 FOMC 회의 어떤 부양책 내놓을지 세 가지 이슈 모두 들여다보죠. 계속해서 9월 쿼드러플 미팅데이입니다. 오늘 전망과 전략,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용한데요. 막판 변동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이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으로 가서 이진행 지점장님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증시 관망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FOMC 지나면 좀 덜해질까요? 아직까지 중소형주 투자 매력이 있는 건지 투자해볼 만한 가벼운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이 이기는 전략 정호영 대표께 지금 주식 비중 늘려도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가운데 매매할 때 어느 쪽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플래닛 연구소에서 김상근 팀장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베일벗은 아이폰 5 그리고 애니팡 신드롬 게임 많이들 하시나요? 이 두 가지 테마 대응법 찾아드립니다. 제닉으로 28%, 대양 전기공업으로 21%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포트 얘기도 체크할게요. 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던 코스피 1951포인트 소폭이나마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가 잠시 전에 좀 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는 1940선에서 소폭 하락하며 출발한 후에 장중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 반전하는 등 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재차 꼬리를 위쪽으로 올린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6% 상승한 195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팔고 있고요. 기관만 현재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는데요.
네, 현재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하고 있네요. 기관을 통해서는 98억 원, 외국인을 통해서는 63억 원으로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엿새째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520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지수 소폭 밀려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38% 상승한 519.48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72억 원, 외국인을 통해서는 94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예상외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결제 우위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다가 공기업 중심의 결제수요가 탄탄하게 유입되면서 재차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80전 상승한 112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0.23% 오르면서 12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42% 하락세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소폭 밀려나면서 30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반면에 1%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0.27% 오르면서 3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9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2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소폭 밀려나고 있네요. 현재 1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소폭 밀려나면서 2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2%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안램 역시 오늘장 1.68% 하락 중입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 강보합권에서 16,850원에 CJO 쇼핑도 0.22% 상승하면서 22만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은 0.16% 하락 중이고요. SM도 약보합권에서 5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젠백스도 2%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포스코 ICT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7,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애플이 아이폰 5를 전격 공개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아이폰 5 부품 공급 업체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5를 출시했지만 기존 경쟁 제품과 차별화 요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아이폰 5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LG 디스플레이와 또 삼성전기, LG 이노텍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좀 흐름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모바일 부품주로 분류되는 이노칩과 인터플렉스는 상승 중입니다. 현재 인터플렉스 3.09% 오르면서 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기관의 순매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살펴보시면 현재 신한지주는 1.52%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은 좀 전에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0.13% 상승하면서 3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금융이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을 공개하자 하루 만에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2%대로 밀려나면서 1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1.31%, BS금융지주도 현재 1.28% 하락하면서 1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오리온은 2.44% 하락하면서 87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제일제당도 주당 7,000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2.25% 하락 중이고요. 빙그레도 주당 2,000원씩 하락하면서 9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을 받아들이겠다던 북한이 입장을 재차 번복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화전기가 6%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광명전기가 3.55%, 좋은 사람들은 현재 2.88%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이 3,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선도전기도 3.21% 하락하면서 3,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보험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1% 가까이 상승하면서 9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1%대로 상승 중입니다. 동부화재 주당 1,400원씩 오르면서 4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강보합권에서 코리안리도 현재 2.69% 오르면서 1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현재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2.79% 상승하고 있고요. 3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1,700원씩 오르면서 6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프로그램 역시 비차익에서만 조금 매도 우위가 나오고 차익의 매도가 아닌 매수가 훨씬 커서 조금이나마 프로그램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연구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독일 현재 ESM 합헌 결정 사실상 1,900억 유로 이상은 못 내준다 조건부였는데요. 이제 곧 ESM 출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ESM이 출범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사실 합헌 결정이 안 났으면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왔겠지만 예상했던 대로 합헌 결정이 나왔고요. 다만 조건부 합헌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1,900억 유로 이상의 지원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규모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라라고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기금을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이제 드디어 아이폰 5가 출시가 됐다라는 점인데 혁신은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곧바로 우리 국내에서 갤럭시 노트 2도 나올 텐데 국내 IT 기업들 매매할 때 팁 좀 주세요. 예, 아이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애플이 그동안 선전을 하고 가장 앞서 나갔었던 측면은 계속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 휴대폰과 그런 IT 기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는데 새로운 혁신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은 애플의 제품은 여타 삼성이나 LG와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더 우위에 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이 그런 부분들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이 특허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전전긍긍하는 부분들이 역시 하드웨어 스펙으로는 좀 삼성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LG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폰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LG도 꾸준하게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향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자체를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일시적이지만 갤럭시 S3의 가격이나 물론 뭐 삼성전자가 인한 게 아니고 통신사의 보조금 때문이었긴 하지만 관련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판매가 많이 되고 개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갤럭시 관련된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참 이슈가 많았는데요. 예상 밖의 기준금리는 또 동결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부양책 내는 거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하는데 악재는 아니죠? 오늘 보험주만 좀 많이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를 했지만 금통위에서는 8월달 경기 관련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한 이후에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 자체가 뭐 증시에 미치는 영향,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 시장도 역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여전히 경기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역시 뭐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조금 더 시기가 연장이 됐다. 금리 결정된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지나간 확정된 변수 말고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 예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이번에 QEC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많은 걸로 압니다만 미국 쪽 애널리스트 70%는 이번에 QE3 한다라고들 내다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좀 약간 비관적인 의견, 약간 이번에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정도라고 본다면은 미국 현지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QE3가 실시될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다 안 한다를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산 매입 그리고 이제 국채와 이제 모기지 담보 증권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양적 완화, 이제 경기 부양 체계 좀 실시가 된다는 부분도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에 실시가 되지 않더라도 연내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조 자체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금리 기조를 가져간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일부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기조 자체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과 양적 완화를 하는 쪽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지연되는 것 이상의 충격은 아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십니다. 사실 장 마감 시점까지 뭐 시장도 역시 관망세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번에 안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부양책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감 전략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내마녀의 날이잖아요. 좀 걸립니다. 막판에 빠지면 사면 되나요? 예, 오늘 사실 변수가 상당히 많은 하루였고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만기일과 내일 FOMC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끝까지 좀 관망세가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기 효과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만기 동시 효과 부분 차익 잔고가 10조 이상이 된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일단 롤오버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량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 충격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만기 동시효과 때 뭐 차익 잔고가 많이 청산이 돼서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감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영곤 연구위원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오늘입니다. 9월달 다들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특별한 날이니만큼 전망과 막판 대응법 미리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이제 동시 만기일 날 도움을 주고 계신데 다들 외국인들은 만기 청산보다는 롤오버 물량이 나와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동시효과 때 매물 부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스프레드가 지금 어제 평균이 한 1.60포인트였는데도 이 포인트에서도 그렇게 매물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현재 장중에 1.80포인트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대부분의 포지션, 국가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지션들이 매물보다는 롤오버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물 부담이 되더라도 뭐 2천억 미만의 아주 적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선물 한 8천 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당초 매도 규모가 많을 것으로 됐던 스프레드, 그 매도 압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좀 해소가 되면서 스프레드가 1.4포인트, 주초 1.4포인트에서 반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 쪽 호재로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기일, 동시만기일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 향후 모멘텀은 동시만기 이외 그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주후반에 남은 정책 기대가 아주 유효하기 때문에 매물이 소폭 출회되면서 지수가 밀린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물은 좀 짓궂은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출회될 거라고 보세요? 5천억이라고들 얘기하시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관은 청산하나요? 근데 지금 매물 추정은 좀 어려웠지만 저는 한 2천억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스프레드가 적극적으로 이제 청산할 수 있는 수준 1.4포인트가 기준입니다. 지금 1.8포인트, 1.7포인트대에서는 여태 그 8월 중에 들어온 3조 원 이상의 외국인 매수차익 잔고들이 거의 청산을 했을 때 효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보다는 다음에 좀 더 베이시스가 나빠지거나 그리고 스프레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 출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매물 걱정되는 것은 좀 소규모의 좀 그 국가기관 주체,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들어서 한 5,500억 정도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 물량 중에서 일부만이 매도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사전 공시상으로도 한 200억 미만의 매도 규모가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 스프레드가 어제보다 좀 더 올라온 것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 부담은 오늘 장 시작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금액보다 더 적은 2천억 미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매물 출회 시 매수 관점이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좀 사지 말고 한 30분 남아 40분까지 좀 기다려 볼까요? 네,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그 매물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만기일을 좀 제외하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일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하나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후반에 좀 매수 관점을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크게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꼭 오늘이 아니라도 아예 이 만기 이슈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걷어졌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략까지 들어갔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님의 동시만기 대응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메시지 보니까 탄력적인 종목 위주로 포트를 재구성하자라고 의견 주셨던데 전고점 넘어 2천을 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것도 같습니다. 당장 언제나 만기 때 뵙잖아요. 오늘 만기 예상부터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최근에 국내 증시가 전일 시장의 기대대로 ESM의 그 독일 헌재 판결이 그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요. 또 FOMC 회의가 이제 남았죠. 그래서 굵직한 이벤트의 어떤 중심에 이제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최근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되었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점점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점점 QE3가 시행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제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그 적극적인 이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그 흐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금일 국내에서는 오전에 이제 기준금리가 동기열로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9월 따라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이 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장중에 지금 현재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좀 탐색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회복한 1950선사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만기 관련해서 전망을 좀 하셨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에 나서고 있고, 또 국가 지자체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견조한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1,500선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한 30여 분, 또 종가까지 한 4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조금 전까지 2천 계약을 상회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 차익 잔고를 잔뜩 누적을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순조롭게 이월물로 좀 롤오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의한 어떤 종가의 어떤 영향은 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종가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매는 오히려 좀 국가 지자체 쪽에 더 좀 주의가 좀 요망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금일 장중에 유입되고 있는 프로그램 순매수도 종가에 오히려 거꾸로 또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국가 지자체가 1,000억 이상 좀 프로그램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베이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종가의 전량 청산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관련해서는 일단 만기와 관련해서 좀 무난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만기하고도 무관하게 최근에 외국인들에 의한 종가의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가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종가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도 아마 여기에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전 공시 현황이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국가 지자체 등의 어떤 청산 매물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저 역시도 이제 좀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소폭 좀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로 안정화 기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좀 관망세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제 이번 결정이 있던 단기적인 어떤 호재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호재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좀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금일부터 내일까지 이제 미국 쪽 이슈에 시장이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발표되는 주요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대부분 좀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거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나마 아마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도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시장의 눈은 이미 이제 금일 13일 또 12일 13일 있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로 상당히 좀 옮겨가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양적 완화가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좀 확실한 호재로 인식이 될 것 같다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주요 이벤트들의 좀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비교적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역시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만약에 QE3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따라서 방향성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 주말까지 어떤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들의 결과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상을 좀 해본다면요, 시장의 기대대로 QE3가 발표가 된다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전보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조선기계 정유 이런 쪽의 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글로벌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된다는 얘기에서 보면은 유동성 확대에 따른 전통적인 강세 업종들이 좀 있거든요. 건설이나 은행, 증권. 그래서 업종 내에서 좀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는 전략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FOMC까지는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에 기존의 포트는 유지를 하시면서, 이제 보유 종목에서는 코스닥이 7거래 이제 강세를 보이고 중소형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탄력적인 종목으로 포트를 짜시면서 가져가셔야 되겠고, 역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재수립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QE3 지금 여부도 모르는데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단기 변동성이 양쪽 다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최근에 편입한 J콘텐트리 중소형주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LG전자도 그렇고요. 포트에 있는 섹터와 종목 함께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 비중은 이제 조금 늘려봤고요. IT가 30,
그리고 화학 업종이 20, 그리고 중소형주 30% 유지를 하겠는데요. LG전자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블루콤을 좀 제외해보고, 우리 ETI라는 중소형주를 한번 또 IT 업종에서 새로 한번 관심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봤고요. 우리 ETI는 이제 자회사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을 한 43% 정도 갖고 있는 우리 ENL이 곧 이제 신규 상장을 위한 심사를 청구하고 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ENL이라는 회사가 아이패드 관련해서 물량을 납품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매출이 올해 4,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8%.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알짜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매출이 6천억까지도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자회사 모멘텀을 토대로 해서 우리 ETI를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학업종은 제일모직과 후성을 기존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J콘텐트리 아마 3,000원 초반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제가 계속 관심 업종에서 빼질 않고 있는데, 목표가를 한 5,000원 정도 근접까지 해서 3,000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적당히 이제 수익 실현하셔도 좋겠지만, 최근에 영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추가 상승 여지도 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뷰역스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또 중소형주 신규 종목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제외를 하고 예림당이라는 종목을 신규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이렇게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전일 마이너스 8%의 아마 블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제 물량이 소화되면서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Y 시리즈 책이 되죠.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아울러서 노트북 터치 시대와 맞물려서 이북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매크로일사하고의 해외 진출을 통해서 또 로열티가 확보가 예상이 되고요. 이런 기존 사업 이외에 또 라이브 플렉스라는 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교육용 게임이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가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텐츠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해외 저작권 사업 그리고 어떤 이 컨텐츠 사업 진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현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관심 갖고 접근해서도 좋아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J콘텐트리 보유, 우리 ETI와 예림당 신규 추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964포인트 코스피 직전 고점 돌파 여부는 내일 금요일 날 결정된다 하셨었는데, 일단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길이잖아요. Q3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외국인발 막판 흔들기는 없다라는 분석이 많네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보면 결국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여부는 미국이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양적 완화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빠질 땐 빠지더라도 한 번 정도 돌파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뭐냐면은 제가 9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락 트렌드 말씀드리면서 쭉 한번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원위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9월 7일이죠. 그때는 이제 유럽발 호재가 터지면서 한번 급등해줬고, 그다음에 그 기대감으로 마침 또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를 남겨두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기본적인 그 전략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호재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더 가다가 밀리는 거지 계속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제가 예측이 틀려서 계속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또 어떤 전략을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주식 비중 이제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이제 종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정도 해주면 맞을 것 같고요.
195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25, 전업 50 정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1925까지 깨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좀 배제하겠는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직장인은 0, 전업 25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950선 이상에서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혼용해 주세요. 그리고 1950선 미만, 그러니까 진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코스닥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이 또 이제 만길이다 보니까 어쨌든 9월물에 대해서는 이제 3시 이전에, 그러니까 2시 50분에 이제 마감이 되니까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마도 직전 고점 돌파 여부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가는 지수 거부하지 마시고 이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일단 다시 한번 9월 초로 원위치 될 것이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장 때문에 종가 전략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주식 비중 또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까지 정해주셨는데요. 기존 추천주였던 동국제강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강은 지난 8월 10일에 추천해드렸었고요. 그 당시 이제 15,500원에 추천해드렸었는데 예. 대응은 이제 본전에 하시거나 아니면 17,000원 이상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국제강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그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코스피 100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 제가 추천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가총액보다 회사에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국제강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참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 가담을 하셨든 안 하셨든 기억을 해주셨다가 절대적인 어떤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지수가 언젠가 밀려서 동국제강이 크게 한번 하락했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산 가치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보다 회사에 있는 현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약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모든 주식이 적정 주가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뭐 채권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평가 주식이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고평가 주식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동국제강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 그 매수하셨던 분들은 잘 좀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종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네, 바로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그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아마도 다음 주면은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그 흥행 1위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었지만 아마도 다음 주 정도쯤에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400원에서 1,450원 사이가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소형주 추천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추천했냐면은 일단 미디어 플렉스는 재무 구조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평가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는 조정을 마쳤고요. 세 번째가 뭐냐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가 이유여하를 막느라고 밀리면 10% 손절해 주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한 20% 정도 목표로 대응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추천해 주셨네요. 태풍이 북상한다고 하죠. 하지만 일요일부터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기 이전에 강연회를 하신다고요? 예, 토요일에 제가 오후 2시부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해드리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아마도 지수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면은 네. 토요일에 제가 뭔가 위든 아래든 거기에 따라서 전략 좀 짜드리고 만약에 이제 흘러내린다 그러면 원래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저점을 토요일에 제가 발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1950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1900은 무조건 깨진다. 1850도 가능하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좀 시장이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제가 높은 쪽에 어떤 목표를 정해드리겠고요. 만약에 금요일에 내려간다 그러면 토요일에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저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뭐냐면요. 최고점 찍는 날 저는 최저점을 계산해버리고요. 최저점 찍는 날 최고점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도 2050 찍었을 때 저는 1800선 깨질 거라고
그때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7월 말에 저점 찍어줬을 때 1950선 전후까지 올라간다고 계산이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어떤 갑자기 변수만 없었다 그러면 지금 뭐 잘해야지 한 1880, 90 아니면 1850선 근처가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리겠고요. 내려간다 그러면 원래 평택 촌놈이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직전 고점을 못 넘으면 아마 이 토요일 강연회에서 당초 생각하셨던 단기 저점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라고 하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군요.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강연회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섭다고들 했었던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의 매수 규모가 2천억대 정도에서 1,000억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역시 프로그램은 소폭이지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마감까지 20여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얘기도 물론 하고요. 오늘은 플래너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뭐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죠.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요. FOMC도 FOMC지만 지금 오늘 만기 충격 없겠습니까? 예, 오늘 뭐 동시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입니다. 현재 지수 자체를 보면 웹더도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웹더도 현상이라는 것은 주인이 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개가 주인을 끌고 간다. 즉 프로그램 매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현상에 의해서 지수 자체가 변동이 심하거나 움직이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 때도 충격은 제한적이겠지만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영향보다는 프로그램적인 영향에 의해서 매도라든지 매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지금 지수 자체는 위로라든지 아래라든지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기 부양책, 뭐 QE3라든지 유럽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세계 시장 수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폰 5가 지금 출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5에 대한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4와 아이폰 5를 비교했을 때 아이폰 4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4의 수혜주 같은 경우 뭐 블루콤, 이라이콤, 하이비전 시스템을 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폰 5에도 블루콤이라든지 이런 기타 스몰캡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5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아이폰 5가 정식으로 판매할 경우는 어느 정도 파급효과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모멘텀 자체는 꾸준히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5와 아이폰 4를 꾸준히 작게 비교를 하자면 큰 차이점은 아이폰 4보다 아이폰 5가 더 얇고 가볍고 깨끗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지고 가벼워진 것은 기존의 터치 모듈이었던 TSP 업체에서 터치 모듈이었던 아이폰이 인셀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셀 방식이라는 것은 커버 윈도우와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에 터치 모듈을 부착한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혜는 LG 디스플레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지속적으로 신드림이 일어나면서 관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애니팡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엊그제 출시했던 아이폰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으로 전 국민적인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200만 명을 돌파했고 일평균 이용자 수가 700만 명,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약 1억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애니팡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니팡 부분이 수혜가 될 경우에는 애니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KINX 그리고 가비아를 들 수가 있고 대표적인 카카오톡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와 조이맥스, 바른손 게임즈와 다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 초콜릿이라든지 결제 부분을 맡고 있고 KINX 부분에서는 서버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피는 음봉으로 전환됐네요. 1939.52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니팡 신드롬 수혜주, 이제 게임 관련된 아이폰 5 수혜주도 이제 틈새로 공략해 봄직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잠시 후 보겠지만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가요. 8월 초에 안 될 것 같았던 제닉을 편입하셔서 현재 30%에 가까운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오늘 혹시 신규 추천주가 있나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N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은 터치 모드, 특히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PC라든지 전자기기, 전자부품에서도 꾸준히 터치 모드는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터치 모드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SNS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SNS텍의 자회사, 특히 SNSD가 터치 모드를 보유하고 있고, SNS텍이라는 회사는 기존의 블랭크 마스크, 즉 반도체 공정에 의해서 커버를 씌운다든지 포토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 1위 업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SNS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호실적을 예상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국책사업인 학성 코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국산화가 되기 때문에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향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모멘텀 부분도 살아날 수 있고, 터치 스크린 모듈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또다시 자회사에 대한 모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NS텍을 관심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저점이었던 약 3,000원 정도를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3,400원 정도의 눌림목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입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충분히 저평가가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특히 자회사 SNSD가 올해 후반부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GMFF 터치 모듈이 LG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 납품이 되면서 향후에 호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4,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위 고점이었던 6,000원, 5,000원, 6,000원까지도 충분히 전고점 뚫고 나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1차적으로 4,000원을 제시해드리고 2차적으로는 목표가 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FT LCD 재료 만드는 SNS텍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런 종목 잘 익숙치 않다 하시더라도 글쎄요, 잠시 수익을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텐데 기존 포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균 팀장님 포트가 나가고 있지요. 펜엔터 모베이스, 대양전기공업, 제닉, 파인DNC, 디지텍 시스템. 여러분들 참 참고하실 만한 좋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10%씩 담고 계시는데요. 수익을 드디어 보여드립니다. 제닉 편입일이 8월 9일이고요. 현재 지금 아마 12시 기준 수익률 집계인데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오늘 지금 8%가량 더 떠 있는데 신고가 중이고 28.8% 목표가 상향, 팔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네요. 대양전기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넘는데 목표가 상향, 다 보유 의견입니다. 모베이스도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최근에 편입이 됐었던 디지텍 시스템. 이게 이제 편입 날짜가 9월 6일인데 시간 대비 수익이 굉장히 높죠. 이 중에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꽤 많아요. 예. 현재 장세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스몰캡주 이런 위주로 장세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펜엔터테인먼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오늘 종가 기준 지금 약 5% 정도의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체 내에서 전 저점으로 4,600원 손절가를 끊어지지 못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가를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펜엔터테인먼트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BW 관련해서 공시가 떴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나와 있던 것은 올해 말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이거나 탄력이 붙을 수가 있고 오히려 불확실성적인 측면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펜엔터테인먼트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디지텍 시스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NS텍과 마찬가지로 터치 패널 스크린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우상위로 올라갈 수 있고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착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인DN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슬로바키아 법인의 약화로 인해서 아직 하락을 했습니다. 2,800원 돈대의 저점을 찍으면서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25% 정도의 현재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닉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이번 달에 동방 CJ에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의 투자 포인트가 중국에서의 방송이 목표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나오는 흐름을 보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6만 원으로 높이고요, 그죠? 예. 대양전기공업도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대양전기공업도 현재 5.36%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 TPMS가 상용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도 대양전기공업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으로 말이죠. 자, 완성된 포트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 완성본입니다. SNS텍 오늘 신규 추천주였고요. 기존에 있는 종목들 홀딩 내지는 가격 변동, 특별히 목표가에 좀 있습니다. 안 팔고 들고 가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인
예, SNS텍 보기 이전에 지금 목표가 올라간 종목이요. 대양전기공업 목표가 13,000원으로 제닉도 6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익 참고해 주시고 펜멘터도 수익이 안 좋아 보이지만 바닥 잡았습니다. 오늘 신규 추천주 가격 잘 봐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플래너 연구소 김상근 팀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